네,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실가 수업은 이젠 6에서 7차시 6, 7차시로서 지식 재산 보호를 알아보기라는 학습 주제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4쪽에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퀴즈로 알아보는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은 지식재산권, 그 다음에 지식재산 보호의 의미 알아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활동은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과 보호 방법 알아보기라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를 살펴보기 전에 퀴즈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일단 풀어보자고요. 예. 실제 이 수업은 뭐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텐데 혹시 그 실시간 수업을 못 들어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반려견이 그린 그림을 내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X. 예, 강아지가 그림을 그리는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예,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이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보호하는 저작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이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예, 아유, 선생님보다 강아지가 더 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사진 작가에게 돈을 주고 촬영한 가족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예,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예, 예전에 끝났던 그 한다다 그 드라마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 정답은 네, 5입니다. 예, 좀 틀린 학생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사진 촬영의 의뢰자는 저작자가 되지 못하고 사진 작가만이 저작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족 사진을 찍고 정당한 돈을 지불했어도 해당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작가에게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문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인터넷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내려받아 SNS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X. 예. 내가 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올리는 것. 이런 거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젠 SNS나 블로그는 개인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공간은 여러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SNS나 블로그에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합니다. 자, 4번 문제. 내가 구입한 음악 CD 자체를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X. 정답은 네, X가 되겠죠. 내가 스스로 구입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음악 CD를 구입해서 이제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배포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음악 CD를 구입한 후에 어떤 공 CD에 그러한 복제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선물하는 것은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지불해서 구입한 그러한 뭐 제품들
그러니까 정식 제품이죠. 이러한 정식 음반 이런 것들은 구입을 해서 친구들에게 뭐 많이 사서 많이 선물로 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다시 빈 CD에 이렇게 굽는다고 하죠. 구워서 배포하는 것은 침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 문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이다. 아, 이용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5가 되겠죠.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나 글의 이용이 출처를 밝힌다고 해서 모두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이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했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이라도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X. 자,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만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정답은 예, 5가 된다고 합니다. 좀 틀린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자,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뭐 법정 허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거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못 찾겠다라고 담당 기관에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정인, 이 법원이나 이런 데서 이 저작권을 만든 일을 찾고 싶은데 뭐 공고를 하겠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정확히 모른다. 그러면 이 법정의 허락의 승인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겠죠. 자, 7번 문제. 운동회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X. 자, 정답은 네, X입니다. 예. 뭐 라디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방송실에서 틀어주는 것도 저작권 침해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학교 방송실에서 이 음악을 틀어줄 때 이 정품 CD, 정품 테이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음반은 적법하게 유통되는 판매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음반으로 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장이나 각 교실 등의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뭐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8번 문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허락을 받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OX. 예, 정답은 예, 저작권 침해인 거죠. 초등학생도 학생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인 작품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베낀 작품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활동 1번에서는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104쪽으로 넘어가서 지식 재산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이 복제 로봇이 프레니를 대신해서 발명한 발명품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지식 재산권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만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이 그린 그림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퀴즈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이 복제 로봇도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복제 로봇이 만든 발명품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겠죠. 자, 교과서 104쪽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창작물을 재산으로 소유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지식재산보호라고 한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생활 및 산업과 관련된 발명, 디자인, 상표 등과 같이 특허청에 등록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명, 디자인,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지만 나의 지식 재산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업무를 하는 게 이제 변리사가 되겠죠. 변리사. 자, 그렇지만 글, 그림, 음악, 영상 등과 같이 창작과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특허청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글이나 그림, 음악, 영상 등은 내가 창작하고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이 발표를 했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특허청에 따로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발명, 디자인, 상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경제적으로 유용한 가치,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고, 글, 그림, 그 다음에 뭐 음반, 그 다음에 뭐 영상, 이런 것들은 저작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문학작품, 예술품, 그 다음에 공연, 음반,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표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작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퀴즈로 알아봤던 저작권 침해는 이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좀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발달되다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지적 창작물의 재산권을 우리는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전자 조작, 동식물, 그 다음에 반도체 설계, 그 다음에 인터넷 또는 캐릭터 산업 등이 신지식 재산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04쪽 아래에는 나의 지식재산 보호 이해도를 파악하는 점검표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고 한 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이 표시를 한 다음에 이 표시가 몇 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보고, 만약에 표시가 0개다 그러면 나는 지식재산 보호 지킴이, 그 다음에 1개에서 3개 정도면 보호 도우미, 그 다음에 4개에서 6개면 나는 지식재산 보호 무심히, 좀 무관심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7개 전체가 다 있다 그러면 지식재산 보호를 외면하고 있는 외면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표시를 안 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05쪽은 이제 활동 3번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과 보호 방법을 알아보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친구들과 토의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화 땡땡이 공개된 후 여러 다운로드 누리집을 통해 영화 파일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화 제작사 측은 창작자들의 노력이 담긴 훌륭한 작품들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즉, 이렇게 불법적으로 파일이 유통이 되면 이 창작자들이 노력이 담긴 훌륭한 작품을 정당한 그 대가, 즉 돈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 영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고 이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학생들처럼 이 지식재산 보호가 왜 중요한지, 그죠?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창작활동이 활발해질 것 같아. 그죠?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만 이러한 창작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죠. 내가 열심히 창작물을 만들었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는다고 하면 점점 창작자들은 창작 활동을 안 하겠죠.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 재산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지식 재산은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이 빈 칸에 작성해 주면 되겠어요. 자, 또는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고 표어나 포스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 인터넷 모기와 같다. 피를 빨아먹는 모기같이 남의 생각을 빨아먹는 당신, 인터넷 모기입니까? 생각도 재산입니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치 나의 생각인 것처럼 가져오는 것은 이 모기와 같다.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와 같다. 그래서 당신은 인터넷 모기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그렇죠? 자, 또는 저작권, 창작자에겐 생존권입니다. 이런 포스터. 그렇죠? 이 창작자들은 이런 저작권을 통해서 어떤 정당한 수입, 대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월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 이런 것들은 창작자의 생존권을 빼앗는 거죠. 자, 날로 드시려고요. 이렇게 해서 어떤 뭐 강어인가요? 이런 그 물고기, 바닷속 그러한 물고기를 가져와서 뭐 날로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는 당신은 카피캣 해가지고 좀 약간 고양이, 그쵸? 복사하는 고양이, 따라하기는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어디서 긁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 간단한 표어나 문장, 그 다음에 포스터, 이런 그림과 같이 뭐 그림하고 표어를 동시에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제10회 지식재산 보호 동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접수, 결과 또는 시상식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까닭, 그 다음에 이유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카드 뉴스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내년에 2021년도 즉 제11회 지식재산보호 동영상 및 카드뉴스 공모전에
참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동영상을 이제 한번 시청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올바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은 공유 저작물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자, 먼저 이 영상을 보려고 했는데 이 영상에 보면 이렇게 CC라고 하고 있고 by라고 써 있어요. 자, 이러한 표시는 뭘까요? 자, 이 표시는 바로 우리가 이 CCL이라고 해서 자유 저작권 정책 또는 자유 이용 허락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CCL이라고 하는데 Creative Commons License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내 이용 창작물을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 이용 허락 또는 자유 저작권 정책의 기본 원칙을 보면 저작권 정보 표시, 저작물이나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또는 NC라고 해서 비영리 목적, 어떤 이윤 추구, 내가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비영리일 때는 무료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가 되겠죠. 근데 영리 목적, 내가 어떤 사업 이윤 추구를 위해서 이용하려면 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ND, 변경 금지,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으로 가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share alike, 동일 조건에서 변경을 허락한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CCL 표기 예시를 보면 CC by, 그쵸? 그 다음에 CC by NC, 저작권도 표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는 CC by ND,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변경을 금지한다. 아니면 이거 말고 CC by NC ND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작권 정보 표시, 그 다음에 비영리, 그 다음에 변경 금지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정말 이번에는 마무리 동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올바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은 공유 저작물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노래가 당신의 눈가를 촉촉이 적히던가요? 당신이 정당하지 않게 다운받은 노래를 만든 이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을 거예요. 그 만화가 당신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하던가요? 당신이 정당하지 않게 다운받은 만화를 만든 이의 입꼬리는 내려갔을 거예요. 그 드라마가 당신의 퇴근길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던가요? 당신이 정당하지 않게 다운받은 드라마를 만든 이의 열정은 멈췄을 거예요. 당신의 기쁨과 행복이 누군가의 슬픔과 절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저작권 보호와 이용은 공유 저작물의 첫걸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젠 마무리 짓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동영상은 바로 이쪽에 나와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식재산 보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지식재산권도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단원 로봇의 기능과 구조, 이 첫 번째 시간으로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가 시간에 만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실가 시간에 만나요. 안녕.